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이야기는 미국 뉴저지에서 왔습니다. 한 분께서 아주 솔직하고 또 깊이 있는 고민을 보내주셨어요. 아, 네. 올해 63살이신데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꾸준히 태권도를 하셨대요. 와, 그래서 얼마 전에 국기원 1단을 취득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성취네요. 그 연세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또 1단이라는 공식적인 결실까지 맺었다는 건 보통 끈기로는 안 되는 일이죠. 존경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분께 큰 딜레마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부터 태극권이나 기공 같은 걸 해오셔서 그런지 이 태권도 품새가 너무 재밌으시다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더 깊이 파고들고 싶고, 근데 문제는 도장에서 요구하는 다른 훈련들입니다. 뭐 빠른 발차기, 송판 격파, 심지어 쌍절곤 같은 아, 이런 걸 할 때마다 늘 이러다 다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든다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신체 능력이 최고조인 10대, 20대랑 같은 프로그램을 소화하기는 당연히 버거울 수밖에 없죠. 목적도 다를 테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우려는 실제 부상으로 이어지기도 했다고 해요. 빠른 돌려차기를 하다가 넘어져서 팔을 다치기도 하고 상대방이랑 부딪혀서 손가락 인대가 늘어나기도 하고요.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본적인 질문에 딱 부딪히신 거죠. 이런 부상이 혹시 나한테 다른 길을 가라는 신호인가? 아니면 지금 시스템 안에서 참고 4단까지 가야 하나? 혹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 쬐침을 청하셨습니다. 아. 사실 이건 뭐 태권도만의 얘기는 아닐 겁니다. 새로운 걸 배울 때 시스템이 요구하는 거랑 내 몸, 내 마음이 원하는 것 사이에서 갈등해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네요. 이게 단순히 한 개인의 신체적 한계나 부상에 대한 고민? 그 이상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 질문 속에는 태권도라는 무예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본질이 해외, 특히 서구 사회로 가면서 어떻게 그 의미가 변질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본질이 변질됐다. 흥미로운데요. 보통 어떤 문화가 해외로 전파되면 현지화되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근데 핵심은 무엇을 빼고 무엇을 더했는가에 있어요. 태권도가 세계로 나가면서 화려한 발차기, 격파 같은 약간 보여주기식 요소들은 더 강조됐거든요. 아, 그렇죠. 시각적으로 화려하니까. 맞습니다. 반면에 그 안에 담긴 정신적, 철학적 가치는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경우가 너무 많았던 거죠. 자료에서도 지적하듯이 서양에서는 원칙, 소위 말하는 FM을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 있죠. 그러다 보니까 70살 수련생한테도 10대 선수처럼 다리를 머리 위까지 찢으라고 하고 빠른 돌려차기를 강요하는 그런 융통성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이 오늘 질문의 핵심 배경인 거죠. 아, 그러니까 기술의 형식은 그대로 가져갔는데 그 기술에 담긴 정신은 빠져버린 일종의 내용 없는 형식이 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죠. 저희가 받은 자료를 보면 원래 태권도는 한국에서 수련도로 시작했다고 하는데 어쩌다 이렇게 된 걸까요? 바로 교육의 부재 때문입니다. 태권도가 본래 목적인 수련도,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함께 닦는 길로서 제대로 성장하려면 기술 수련을 넘어서야 했거든요. 기술을 넘어서요? 네. 그 안에는 예절, 상대를 존중하는 인성교육, 그리고 그 사회 문화에 맞는 사회교육이 반드시 결합되었어야 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사범님들이 기술은 가르쳤지만 이 기술을 왜 어떤 마음으로 써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은 부족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교육적인 측면, 정신적인 가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태권도는 점점 인격을 수양하는 무도가 아니라 아, 무도. 네, 그게 아니라 그냥 싸워서 이기는 기술 중심의 무술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대련에서 이기고 더 높이 차고 더 많이 깨는 게 중요한 목표처럼 된 거죠. 야, 무도와 무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이 두 단어를 거의 같은 의미로 막 섞어 썼던 것 같아요. 이게 그렇게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이건 뭐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완전히 달라요. 자료 표현을 빌리자면 무술은 말 그대로 싸우는 기술입니다. 기술. 네, 힘을 가지고 하는 운동에 가깝죠. 예를 들어서 쌍절곤을 돌리는데 그 이유가 누군가를 더 효과적으로 때리기 위해서다. 그럼 그건 명백히 무술의 영역인 겁니다. 아, 승리가 목적인 거군요. 그렇죠. 기술 그 자체가 목적인 셈이죠. 그렇다면 무도는 어떤가요? 기술보다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가요? 무도의 목표는 기술 너머에 있습니다. 바로
도인,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완성돼서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를 지향해요. 지도자요? 네, 남을 해치기 위함이 아니라 어떤 위협에서 나 자신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지킬 수 있는 자기 방어를 위한 수련이죠. 공격이 아니라 방어와 수양이 목적인 겁니다. 목적이 완전히 다르네요. 단순히 공격이냐 방어냐를 넘어서 개인의 인격 성장까지 포함하는 훨씬 큰 개념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무도 수련에는 반드시 예절 교육, 인성 교육이 포함돼요. 우리가 무심코 따라하는 품새 동벽 하나하나에도 사실은 우주의 원리 같은 깊은 철학이 담겨 있거든요. 아, 결국 무도의 길이란 수련을 통해 흩어진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나아가 자연의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경지에 이르는 것.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수련에 교육이 들어가면 무도가 되고 교육이 빠지면 무술로 전락하는 겁니다. 교육의 유무가 술과 도를 가르는 결정적인 차이다. 아, 정말 명확하게 와닿네요. 결국 뉴저지에 계신 질문자님은 무도를 하고 싶은데 도장은 무술 방식으로 가르치는 그 간극 때문에 힘드셨던 거군요. 그렇죠.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까요? 당장 도장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다행히 저희가 받은 자료에서 아주 명확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질문자님 스스로 수련의 목적을 다시 정하고 그걸 분명히 하는 거예요. 목적을 재정립한다. 네. 내 태권도 수련은 젊은 사람과 경쟁해서 이기려는 게 아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고 내 정신을 수련하기 위함이다. 라고요. 목표 설정을 다시 하고 그걸 마음속에 단단히 새기는 게 첫걸음이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목표를 지도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여기서 용기가 좀 필요해요. 첫째, 송판 격파처럼 부상 위험이 크고 내 수련 목적과 맞지 않는 훈련은 하지 않겠다고 명확히 의사를 밝히는 겁니다.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단체 생활에서 혼자만 빠지겠다고 하는 게 특히 사범님께 말씀드리기가 꽤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혹시 열정이 부족한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될 수도 있고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대화의 기술이 중요하죠. 사범님, 저는 태권도 수련을 통해 제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격파는 제 나이와 몸 상태를 생각했을 때 부상 위험이 너무 커서 수련을 계속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수련은 정중히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아, 자신의 목표와 이유를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설명하는 거군요. 네, 이게 불평이 아니라 내 수련에 대한 진지한 자기 성찰의 결과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격렬한 겨루기보다는 품새 같은 방어형 수련에 더 집중하고 싶다고 조율하는 게 필요합니다. 공격적인 대련에 대한 부분도 조율이 필요하겠네요. 그럼요. 내 수련 목적이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품새의 깊이를 탐구하며 몸과 마음의 조화를 찾는 데 있다는 걸 꾸준히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거죠. 진정한 스승이라면 수련생의 나이와 목표에 맞는 길을 존중하고 안내해 줄 겁니다. 듣고 보니 결국 단체 수련 안에서 나만의 도를 걸으려면 적극적인 소통이 필수적이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자료에서 공동체 품새에 대한 관점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더라고요.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공동체 품새의 핵심 가치는 경쟁이 아니라 조화거든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질문자님의 많은 고민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좋아요? 네, 예를 들어 옆에 있는 젊은 수련생이 다리를 머리까지 번쩍 들어 올린다고 해보죠. 무술의 관점에서는 나도 저렇게 해야 해 라는 경쟁심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따라하고 싶죠. 하지만 그걸 무리하게 따라하려다가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져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 전체의 흐름과 조화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겁니다. 아, 개인의 기량 과시보다 전체의 통일성과 균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군요. 저는 당연히 발차기를 더 높이, 더 힘차게 하는 팀이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바로 무술적인 착각입니다. 실제 공동체 품새를 평가할 때 심사위원들은 누가 가장 높이 발을 차는지를 보지 않아요. 오히려 모든 구성원이 설령 그 높이가 허리밖에 안 되더라도 약속된 높이만큼 얼마나 똑같이 동작을 맞추는지를 봅니다. 와, 정말 흥미롭네요. 다리를 조금만 올려도 전원이 칼날처럼 완벽하게 일치하면 개개인의 기량은 좀 부족해 보여도 그 팀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이건 단순히 동작을 맞추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 일종의 사회적인 훈련처럼 들리네요. 정확합니다. 이건 서로의 뜻을 맞추는 수련 과정이에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 질문자님처럼 연세가 있는 분도 있고 몸이 좀 불편한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의 기준을 어디에 맞출 것인가? 가장 뛰어난 사람, 아니면 가장 약한 사람을 배려할 것인가? 공동체 품새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몸으로 배우는 과정입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모두가 자신을 겸허히 맞추는 연습.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무도의 정신인 거죠. 이 모든 논의를 듣고 나니 자료에서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홍익 태권도라는 개념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미래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홍익 태권도는 앞서 길게 이야기한 태권도의 본질, 그러니까 기술 중심의 무술에서 길을 잃은 태권도를 다시 정신 중심의 무도의 자리로 되돌리려는 하나의 움직임 혹은 철학으로 보입니다. 아, 철학. 네, 우리 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그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내면을 깨우기 위한 최고의 수련법이 바로 태권도다라는 선언이 셈이죠. 수련을 통해 나를 완성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한다. 그렇다면 이 홍익 태권도가 새로운 운동 방식이나 기술을 말하는 건 아닌가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기술은 그대로지만 그 기술을 담는 그릇, 즉 철학을 바꾸는 겁니다. 자료에서는 이런 무도 수련을 하지 않으면 인간의 정신이 잠들고 제대로 살아나지 않는다고까지 말하거든요. 그렇게까지요? 네, 태권도 수련을 통해 우리 몸의 모든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잠재력을 끌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만한 자기 수양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에서 시작되는 이 움직임이 질문자님이 계신 미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야 한다는 비전도 담고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한국에서 태권도의 본질을 바로 세우려는 노력이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로 올바르게 전수되어야 한다는 그런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그렇게 듣고 보니 뉴저지에 계신 질문자님이 고민이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오히려 태권도가 본질을 회복하는 이 거대한 과정에 동참하는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신의 도장에서부터 무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계신 거니까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어른들의 태권도는 힘을 과시하고 젊은이와 경쟁하는 장이 아니에요. 내 몸의 작은 변화를 세심하게 느끼고 관리하면서 지쳐서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 세우고 나이가 들면서 둔해진 말추신경을 다시 깨우는 최고의 수련입니다. 최고의 수련? 네. 질문자께서는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그 누구보다 올바르게 무도의 길을 걷고 계신 겁니다. 오늘 탐구를 통해 하나의 질문이 얼마나 깊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무예를 수련하고 있든 혹은 어떤 분야를 배우고 있든 그 안에는 두 가지 길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기술을 연마하고 남보다 앞서는 데 집중하는 무술의 길이고요. 네. 다른 하나는 그 기술을 통해 나 자신을 성찰하고 정신을 수양하며 더 큰 조화를 지향하는 무도의 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어 시작하는 수련일수록 목적은 외부의 경쟁이 아닌 내면의 성장과 건강한 몸 관리에 두어야 한다는 점,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술 내서 도로 넘어가는 과정이다. 맞습니다. 질문자님의 고민은 실패나 잘못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럽고 성스러운 과정인 거죠. 이건 비단 무예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가 배우는 모든 것들, 그게 악기 연주든 프로그래밍이든 어떤 학문이든 간에 우리는 과연 어디에 집중하고 있을까요? 그저 남들보다 더 빠르고 화려한 기술적 숙련, 즉 술에만 매달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그 기술을 도구 삼아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더 깊은 이치를 깨달으며 다른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는 도의 길을 걷고 있는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 번쯤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습니다.